우리 원소의 주기성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원소와 주기율표 해가지고 나와있죠. 원소 우리 중2 때 배웠어요. 그죠? 자, 원소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별표 꼭 좀 해주시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현재까지 알려진 게 110여 가지인데 한 90여 가지가 자연 상태에 있는 거고 나머지가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배웠었을 거야. 자, 원소 자체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소가 있는데 그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거야. 자,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물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보다는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겠죠.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원소하고 원자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자, 이 원소 개념은 성분 개념이에요. 원자 개념은 입자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종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원소 개념. 근데 입자 개념은 알갱이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원자, 입자 개념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금속과 비금속이에요. 여러분은 금속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쇠라고 상상하시면 되죠. 단단하고 광택이 있고 전기 잘 흐르고, 그죠? 자, 대부분은 고체 상태예요. 단 수는 액체 체크해줘. 자, 상온에서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있는데 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에요. 자, 모두 다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열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했잖아요. 그럼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해요. 늘어나거나 퍼지거나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얘들아, 철 원소기요. 철 Fe, 알루미늄 Al, 구리 Cu. 자, 이런 철,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애들이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철, 우리 단단한 거, 공구,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 호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쓰고요. 구리는 전선 만들 때 쓰고 그러죠. 자, 그러면 금속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린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해. 자, 금속이 아닌 애들은 대부분은 상온에서 기체나 고체로 있는데 단 브로민은 액체. 아, 수는 원소기호가 뭐니? HG. 브로민은? 그렇죠. 자, 광택이 없어요. 비금속은 광택이 없고요. 그리고 열도 잘 전달되지 않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아요. 단 흑연은 예외예요. 흑연은 비금속이긴 한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전자를 얻어서 체크하자.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워. 그래서 얘들아,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고요.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 탄소 어떻게 쓰니? 질소, 인.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비금속에 속하는 애들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비금속과 금속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 성질 또는 두 성질을 모두 갖춘 원소이다 그랬는데 뒤에서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기율표인데요.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자, 원소들을 체크하자.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 거기서 원자 번호는 누구 수를 얘기를 하느냐?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양성자 수.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로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로줄. 족은 18쪽까지 있어요. 자, 1쪽에서 18쪽까지 있고요. 그 다음 가로줄은 뭐라고 하느냐?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는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상에서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금속이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부로는 비금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통합과학식. 1권. 1권이야. 1권. 65쪽.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들아, 여기 지금 요 색깔 되어 있는 거 이게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원소들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무슨 원소야? 금속 원소죠. 그 다음 비금속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준금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 유일하게 비금속이 하나가 있어. 수소죠. 수소는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걔는 비금속이야. 자, 그 다음 세로줄을 뭐라고 했다고? 세로줄.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고? 족. 자, 그래서 여기가 1족이야. 2족.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외울 때 몇 번까지 외웠니? 기본 20번까지는 외워줬죠?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플랫, 남아알규, 인항염화, 칼카 해가지고 20번까지 외웠죠? 외웠어야 돼. 자, 20번까지 순서대로 이 모양대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한 거야.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서 여기는 1쪽이죠. 여기는 1쪽이죠. 여기는 2쪽이에요. 그럼 붕소 있는 데는 몇 쪽? 붕소 있는 데는 몇 쪽? 책 좀 봐봐. 책 붕소 몇 쪽이야? 13족이에요. 14족이고요. 15족, 16, 17, 18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20번까지 얘기할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때 3족부터 12족까지가 없어요. 왜냐면 3족부터 12족까지는 자, 3족부터 12족까지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20번까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주기율표의 변천사를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자, 데베라이너라는 양반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 새쌍의 원소가 성질이 비슷한 새쌍의 원소가 존재하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 자, 이때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원자량이라는 건 뭐냐? 자,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원소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을 우리가 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걸 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수소랑 산소는 질량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수소를 1이라고 놨을 때 뭐 산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탄소는 뭐 12다 16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걸 상대적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걸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원자량을 결정해주는 애가 누구냐? 바로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안에는 뭐 있었어? 양성자와 중성자 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양성자, 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이 큰 거예요. 원자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원자량은 질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뉴렌즈가 8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네 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멘델레예프가 별표 한번 자 63종의 그 당시에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해요. 자,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자,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그러면 멘델레예프를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기준으로 얘기를 했느냐? 원자량을 기준으로 얘기했어. 즉 질량 가지고 따진 거야. 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주기성에 벗어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 63종이라고 했죠. 멘델레프는 이렇게 배열을 하다가 중간에 비어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발견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기성에 벗어나는 애들이 보이다 보니 모줄리라는 양반이, 별표 또 한번, 자, 이거를 원자량으로 하지 맙시다. 양성자 수에 따라서 번호를 정합시다. 그래서 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많은데 질량은 작은 애가 있다는 얘기야. 왜? 중성자 양이 달라서. 자, 그래서 모줄리는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를 가지고 지금의 주기율표를 완성해요. 그래서 지금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해요. 자, 다시 한번. 자, 원자 번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도로 있고, 원자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 거야. 양성자 수에 의해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가지고 얘기했어. 원자량은 질량 개념이고요. 그 다음 모줄리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해서 이거는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모줄리의 것이야. 이거는. 오케이? 자, 원자 번호를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자.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은요 1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야.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을 가지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은백색의 광택을 띄어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자, 그 다음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쑥 자르면은요 금속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금속 그러면은 딱딱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얘는 금속인데 두부 썰리듯이 잘려요. 자, 그래서 무른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응성이 커요. 체크하자. 산소와 물과 잘 반응. 체크하자. 산소와 물과 잘 반응. 자, 산소랑 반응을 했어. 그러면은 너희들 기억나니? 철을 태웠어. 뭐가 됐니? 산화철이 됐죠. 이 뭐예요? 철에 산소가 결합된 게 산화철이에요. 구리를 태웠어. 뭐가 됐니? 산화구리가 됐었죠. 구리에 산소가 결합된 거야. 자, 즉 알칼리 금속은요 산소랑 가만 놔둬도 빠르게 반응을 해요.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광택을 잃어요. 산화 금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가지고 무슨 기체? 체크하자. 수소기체를 발생을 해. 자, 그리고요 체크하자. 이 물은 염기성을 띠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 물속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염기성이 되면서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수소기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가연성을 갖고 있죠. 뜨거운 열에 의해서 얘가 가열받으면은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 폭파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면은요 알칼리 금속 뭐 수영장 같은 데다 던져. 그럼 뻥 하고 터지는 영상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산소나 물에 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파라핀에 보관을 한다라는 거. 왜냐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 산소랑 물이랑의 반응성이 너무. 근데 공기 중에 산소 있지 않니? 그냥 알칼리 금속 딱 꺼내 놓으면은요, 공기 중에서 바로 시꺼멓게 변해버려요. 아까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광택을 띠고 있다가도 좀 시간 지나면은 바로 시꺼멓게 변해버려. 그게 이제 산화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왜? 광대가 내가 미쳐가는 걸 보고 싶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물한테 집어넣게 되면 격렬하게 반응한다라는 거. 자, 단 수소는 일쪽에 있지만 알칼리 금속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자, 다음 봅시다. 여기 이거예요. 여기 지금 시꺼먼 거 보이죠? 이걸 칼로 싹 베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칼로 쉽게 잘린다 그랬죠? 무르다 그렇게 얘기했어. 칼로 잘리면은 뭐가 나와요? 은백색의 단면이 나오죠. 자, 은백색의 단면이 딱 나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다시 이 겉에 시꺼먼 것처럼 검게 변해버려요. 왜? 누구랑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요. 단단한 정도 다 쉽게 잘려요. 그리고 광택이 사라지는 정도 얘기하는데 리튬은 서서히, 나트륨은 금방, 칼륨은 빠르게. 그 얘기는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냐?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빠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공통적인 성질 있고요. 산소랑 반응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 쌀알 크기로 자른. 자, 쌀알 크기 작게 자르자는 얘기야. 이거를요 너무 크게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뻥 하고 터져.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여기 있죠. 체크하자.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따질 때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 돼. 자, 그래서 요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물에다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넣어서 떨어뜨려 봤어. 그랬더니 리튬 잘 반응하며 기체가 발생함. 나트륨 격렬히 반응하며, 그 다음 칼륨은 매우 격렬히 반응해요. 즉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수용액 색깔이 다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 그 얘기는 염기성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그랬어? 수소기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수소기체 확인할 때는 어떻게 했었니? 수소기체 확인할 때는 불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뻥 하고 터지면 수소기체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반응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반응성은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크고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커요.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칼리 금속은. 자, 여기까지 됐죠? 다음은 할로젠이에요. 자, 주의하세요. 할로젠. 자, 아까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었어? 1쪽이었죠. 할로젠 원소를 얘기를 할 건데, 이 할로젠은요 17쪽이에요. 우리 족이 몇 쪽까지 있다 그랬어? 18쪽까지 있다 그랬죠? 18쪽까지 있어.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앞에 있는 17쪽이 바로 할로젠이야. 자, 할로젠의 특징 보실 건데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색깔 보이니? 자, 염소 노란색,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과 같이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자,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걸 이원자 분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도 F 혼자 있는 게 아니라 F 두 개가 결합돼 있어야 돼. 자, 염소도 Cl2, 이게 분자 개념이죠. 자, 이런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실온에서의 상태, 아까 비금속일 때 액체인 애가 누구라 그랬어? 브로민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고요, 플로린, 염소는 기체,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자, 얘네들 보시게 되면 반응성이 커서 수소와 알칼리 금속 등 다른 원소와 잘 반응을 합니다. 수소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소 화합물이 되는데 얘를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HCl이 대표적인 아이죠. HCl이 뭐예요? 염화수소죠. 이 염화수소 기체를요 물에다 녹였어요. 그게 뭐예요? 염화수소를 물에다 녹이면 그게 뭐냐? 정말 나트륨. 갑자기 나트륨이 왜 나타나? HCl을 물에다 녹였다고요. 염산. 그렇죠. 그게 염산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강산이 돼요. 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염산이 나타난다라는 것과 같이 자, 이 수소 화합물을 물에 녹이면 산성이 돼요. 그 다음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자, 알칼리 금속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생성된 화합물은 물에 잘 녹는다.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예요? NaCl이죠. NaCl이 뭐야?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그죠? 자, 물에 잘 녹죠? 자, 이런 식으로 알칼리 금속하고 잘 반응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개념 확인부터 해가지고 문제 한번 가보자. 67쪽. 자, 67쪽 문제 가보도록 하자. 67쪽이다. 자, 보자. 자, 먼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죠. 자, 1번은 주기율표. 자, 그 다음에 자, 7개 있는 거 주기죠. 가로줄 주기, 세로줄을 조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왼쪽과 가운데 주로 분포하는 게 금속 원소였죠. 그 다음 오른쪽에 주로 분포하는 게 비금속 원소였죠. 자,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를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은요 반응성이 커요.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고요.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7쪽의 비금속 원소들 뭐라고 한다?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도 역시 반응성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1번에 봅시다. 자, 1번에는 금이죠. 비, 금, 음이온 되는 거 비, 양이온 되는 거 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는요. 자, 금속 원소는 누구 있니? 리튬, 구리, 칼륨이 금속이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수소, 산소, 염소예요. 자, 3번에는요 XO, XOO 됐나요? 자, 여기서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 자, 이거를 눈에 많이 익혀 놓으셔야 돼. 자, 이런 그림 주기율표 1번 이렇게 딱 나왔을 때 A는 알칼리 금속이고요. 그죠? 그 다음 B는 할로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A 영역, 즉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요. 자, 그리고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했니? 수소 기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띱니다. XOO, XO가 돼요. 자, 6번에 할로젠에 대한 얘기. 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이걸 뭐라고 했어?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를 뭐라고 했어?
이원자 분자라는 말을 써요. 이원자 분자. 뒤에 저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원자 분자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단어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건 O가 되고요. 자, 각 분자마다 특유의 색이 있지요. 자, 그 다음 실온에서 모두 고체 아니지요. 자, 아이오딘은 고체였어요. 브로민은 액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 아니죠? 산성이 되는 거였죠. 여기까지도 됐니? 휴. 자, 다음 우리 뒤로 가서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72쪽에 1번부터 8번까지 딱 5분 줄게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분은 좀 8번 하자. 좀 빨리 풀어줘. 모르겠는 건 별표 치시고요. 자, 8번까지만 좀 빨리 해보도록 하자. 자, 1번 보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몇 번이니? 그렇죠, 5번이죠. 자, 5번에요. 자, 5번에 외부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아니죠.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서지는 개념이 아니야. 부서지는 건 비금속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도록 하자. 자, 가나에 속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가는 금속이죠. 그죠? 비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이죠. 자, 가는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아니죠. 대부분은 고체로 존재하죠. 금속은 고체로 존재해요. 대부분 수은 빼고. 자, 나는 전기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금속이죠. 나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2번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그랬는데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했죠. 자,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 족은 몇 쪽까지 있다 그랬어요? 18쪽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죠. 자, 같은 주기에 속한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4번에는요. 자, 설명 옳은 거. 자, 여기 가가 뭐예요? 알칼리 금속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할로젠이 되겠죠. 자, 가는 알칼리다. 그쵸? 나는 3주기다. 자, 1주기, 2주기, 3주기. 3주기 맞죠? 그 다음 다는 세 가지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쵸?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네. 세로줄에 있는 같은 족인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배운 거고 할로젠을 배운 거고 그런 거야. 걔네들이 공통적인 성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5번에는요.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M은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소금을 이루는 성분, 소금은 NaCl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산화크기 M을 물에 담그면 물에 담긴 어디에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하여 니은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나트륨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나트륨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자, 기억은 어디다 담긴다는 얘기야? 시험관에 물이 담긴 시험관에다 넣었겠죠. 그랬더니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 나왔겠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되죠. 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랬죠. 산소와 빠르게 반응,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이죠. 그리고 물과 반응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염기성이 된다 그랬죠. 디귿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액체 파라핀에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넣으면 염기성 띄는 거 맞아요. 하지만 액체 파라핀에 보관하는 이유는 산소랑 물하고 반응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물이랑 닿아서 염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액체 파라핀에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 돼야 돼. 3번 돼야 돼 이거. 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리튬 단면 잘랐다. 그 다음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기억. 그 다음에 나 페노프탈렌 용액 오케이.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알칼리 금속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합니다. 잘랐을 때 단면색 변화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냐 그거 보는 거죠. 기억 맞죠? 네. 그 다음 물에 넣어 변화를 관찰한다. 그쵸? 쌀알 크기의 아이를 물에 넣어서 변화를 관찰한 거예요.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상태에서 이게 물에 넣어서 관찰하게 되면은요, 얘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에는요, 할로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할로젠은 17쪽이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그래서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빠르게 다시 돌아오세요. 전자배치로 갑시다. 68쪽으로 갑시다. 자, 68쪽 봅시다. 자,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원자 자체가 중성이에요. 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성자 수는 원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양성자 수는 원자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한 거예요. 그럼 중성인 원자에서는요, 양성자 수가 곧 전자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자의 모든 질량은 다 원자 핵이 갖고 있다라고 우리 배웠었어. 전자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리고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어요.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 자, 간단히 얘기해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길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원자 모형이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어라는 양반의 원자 모형이 있어. 자,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 껍질 형태인데, 자, 이렇게 전자가 원형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가설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자, 지금 체크했니? 자,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낮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이 의자가 원자 핵이야. 내가 전자야. 원자핵은 무슨 전하 띄고 있다고? 플러스. 전자는 무슨 전하 띄고 있다고? 그럼 우린 서로 뭐 하고 있니? 우린 서로 끌어당기고 있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얘 주변을 뭐 하고 있어? 돌고 있죠.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런데 이 플러스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내가 얘한테서 벗어나서 멀어졌어. 내가 얘한테서 벗어나서 멀어졌어. 상상이 되니? 자,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전자가 멀어지게 되면은 얘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멀어지는 거죠. 즉, 나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더 많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돌고 있을 때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었을 때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는 원자핵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가져야 돼.
즉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반대로 껍질에 그러니까 원자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빠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가까이 있을 땐 에너지 준위가 낮다. 근데 멀어지면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가려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야 되겠죠.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뭐 하겠니? 전자 입장에서는 흡수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야. 됐니?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애가 첫 번째 껍질로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는 에너지를 뭐해?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안정한 상태겠니? 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그 원자 자체가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은 전자가 원자에 가까이 있을 때, 즉 에너지 준위가 낮을 때가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들뜬 상태라는 말을 써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줬잖아요. 원자에다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요,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들뜬 상태로 변해요. 반대로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방출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때 껍질 얘기를 했는데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그 껍질에 전자들이 들어가서 돌 거 아니야. 근데 이때 규칙이 있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전자가. 두 번째 껍질서부터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 규칙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전자가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채워지는데, 자, 각 전자의 껍질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고,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예요. 자, 질소는 7번입니다. 7번은 양성자가 7개 있다는 얘기고요. 양성자가 7개 있으면은요, 전자도 7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를 배치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있을 때부터가 안정하다고?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곳에 있을 때부터가 안정한 상태라고. 그래서 첫 번째 궤도부터 전자를 채울 거예요. 첫 번째 궤도에는 근데 몇 개까지만 들어가니? 2개까지만 들어가죠. 자, 두 번째 궤도에는 몇 개 들어가는 거야? 5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총 7개의 전자를 가지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1번이에요. 첫 번째 2개 들어가, 두 번째 8개 들어가. 10개 채웠죠? 11개의 전자를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에 1개 들어가. 이런 식이야. 여기까지 됐니? 보세요. 이제 규칙성이 보여요. 수소는 1번이에요. 전자 1개 채웠어요. 헬륨은 2번이에요. 전자 2개 채웠죠. 야, 전자 2개 채웠죠. 됐죠? 리튬은 3번이에요. 3개를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만 들어간다고? 2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넣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베릴륨 2개 넣고 2개 넣고, 그래서 총 4개를 넣었죠? 2개, 3개, 2개, 4개, 2개, 5, 2개, 6, 2개, 7, 2개, 8까지 채우고 나면은 이제 나트륨 됐을 때 11개를 넣어야 돼. 2개, 8, 다시 하나. 규칙성 알겠니? 2개, 8, 둘, 2개, 8, 셋, 이런 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규칙성을 딱 봐야 돼. 세로줄을 보세요. 이 세로줄의 공통점. 세로줄의 공통점. 세로줄의 공통점이 뭐니?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니? 얘들아, 공통점이 있잖아. 하나. 공통점이? 저기 2개. 마지막 궤도가 2개죠. 공통점이? 3개. 3개, 4개, 5, 6, 7, 2개, 8.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니까 같은 족인 아이들은요, 같은 족인 아이들은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게 돼요. 이게 주기율표예요. 그럼 가로줄의 공통점은 뭐니? 가로줄은 뭐가 똑같니? 껍질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껍질 개수. 여기는 껍질이 1개 있고요, 여긴 껍질이 2개 있고요, 여긴 껍질이 3개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요. 그러면
별표.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적 결합에 참여를 해. 그러니까 바깥쪽 궤도의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은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물론 수소 제외. 자, 그 다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고요.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고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요 족 번호의 1의 자릿수랑 똑같아요. 족 번호의 1의 자릿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1족이죠 2족이죠 13족이에요 이거.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요 20번까지는 여기 없다고. 자, 13족. 그래서 3개예요. 1의 자릿수랑 똑같은 거야. 14족은 4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근데 여기 보세요. 18족은 몇 개예요? 0개라고 나와있죠. 0개라고. 18족은 0개라고 되어있죠. 원자과 전자수가. 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것까지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쭉 있다가 얘는 0이야. 왜 그러느냐? 18쪽 같은 경우에는요. 18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진 상태야. 자, 꽉 채워진 상태에서는 누구랑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걸 이해하시면 이제 중3 때 해야 될 화학이 좀 더 쉬워져. 자, 그 다음에 이 원자과 전자수는 원소가 속한 족의 1의 자릿수랑 같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1이란 얘기는 1족, 4란 얘기는 14족, 2란 얘기는 2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같은 족이면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단 수소 예외예요. 물론 여기는 3족에서 12족 원소도 예외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족에서 12족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배우는 거야. 규칙성이 명확한 애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인 애들은 전자 껍질수가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성이 8개마다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원자과 전자수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기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게 주기율표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빨리 70쪽 해보자. 빨리 하고 끝내자. 70쪽 문제 해주세요. 자, 바로 채점하자. 여기 지금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 양성자. 자, 양성자 수는 전자 수는 곧 원자 번호였죠. 원자 번호. 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했죠. 원자과 전자. 자,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요.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요 전자 껍질수가 같은 거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를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자, 1번에 XXO. 자, 2번에는 OXOO. 자, 3번에는 3주기 13족이라 그랬죠. 13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주기 13족이야.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총 10개죠 지금. 이제 나머지 3개를 채워주면 되겠죠. 마지막 궤도에 이런 식으로 2, 8, 셋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 저기 개념 확인 거기 7번 뭐라고? 전자 껍질이요.
7번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그럼 6번은 원자과 같은 족, 원자과 전자.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양성자수. 자, 지금 여기 원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원자에 대한 얘기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양성자수 얼마니? 6이죠. 전자 껍질수는 2이죠. 원자과 전자수는 4개죠. 오케이,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만 얘기하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는. 자, 그럼 X는 2주기이면서 몇 족이란 얘기야? 14족이라는 얘기죠. 2주기의 14족 원소예요. 자, 다음 5번에 보시게 되면은 A, B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양성자수 다르죠? 원자과 전자수도 다르죠? 껍질 수는 같죠? 첫 번째 껍질에 2개씩 들어가 있죠. 똑같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끝났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 자, 껍질수 2이죠. 여기는 3이죠. 여기는 2이죠. 여기는 3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야,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8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7, 여기는 2 8 7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동그라미 쓰기 귀찮아서 그냥 숫자로 쓴 거야. 너희들은 동그라미로 해야 돼. 자, 네, 자, 원자과 전자수 얘는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자, 얘는 7이죠. 얘도 7이죠. 그럼 얘는 몇 주기 몇 주기니? 2주기. 껍질 2개니까 2주기죠.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1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3주기 1쪽이 되는 거죠. 얘는 2주기 7쪽이 아니라 몇 쪽이야? 17쪽이죠. 얘는 3주기 17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말로 했잖니 내가 지금 말로. 어? 뭐가 안 보여? 안 보여요. 안경 껴 이 자식아. 아니 비상태는 안 보인다고요 저거. 아, 쏘리.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오른쪽 안 보여요. 너 공부하고 있었어? 고맙다. 진짜? 자, 됐니? 효윤이 자니? 다 썼니? 안 썼니?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자, 이제 해보자. 이거 몇 개? 껍질수 몇 개? 오케이, 1개. 이건 몇 개? 2개, 3개, 4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 얘는 얼마? A는 얼마? 2? 0이죠. 자, 꽉 차면 0이에요. 꽉 차면. 지금 첫 번째 궤도에 지금 꽉 찬 상태 끝이잖아. 그럼 0이죠. 자, B는 얼마? 그렇죠. B도 0이죠. 꽉 찼잖아요. 8개로. 자, C는 얼마? 2. D는 얼마? 2. 오케이. 자, 그렇다면 A는 몇 주기 몇 쪽? 1주기 몇 쪽? 그렇지, 18쪽이죠. 꽉 찼잖아요. 꽉 찬 건 18쪽이에요. 자, B는요 2주기 18쪽이죠. C는요 3주기 2족이죠. 2족. 4주기 2족이고요. 됐니? 오케이. 자, 이제 뒤에 거 나머지 문제 좀 빨리 좀 해보자. 9번부터 일단 9번부터 14번까지 하고요. 서술형이랑 실력업은 숙제로 해야 되겠다. 네? 녹음돼 몇 시? 안 진짜 되는데. 끝났는데.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자, 9번부터 14번까지는 해주세요.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9번에 1번
자, 그 다음 10번에 3번이고요. 11번에 1번, 12번에 8, 8이죠. 13번에 5번이고요. 난 다들 기억해버려. 14번에 니은 디귿. 오. 자, 여기서 질문. 없다. 없어요. 있을 리가 없다. 자,